한때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라고 불렸다는 옆에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2016년 1월 23일 모두가 꿈꾸는 그것, 바로 로또. 아까 보여드렸던 분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이씨라는 남성분이셨어요. 행운을 안겨다 준 건 자신의 생년월일을 조합한 숫자 6개였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씨라는 분은요, 약 10년 동안 계속해서 로또를 사면 자기의 생년월일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서 로또 번호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그게 1등에 당첨이 됐던 겁니다. 당시의 당첨금은요, 세금 빼고 13억 5천만 원. 오, 세금 빼고 13억 5천. 5등, 4등, 1등까지 연달아 터지는 당첨 소식에 이 이씨 남성과 당시에 로또 가게 사람들은요, 얼싸안고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정말 깜짝 놀랐겠죠. 1등, 와 대박이다 소리 질렀겠지. 그렇게 로또 당첨돼서 돈을 받으려고 본사에 딱 가니까 경호원들이 앞에서 딱 잡더래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면서. 그래서 이 씨라는 분이요, 저 로또 1등 당첨돼서 왔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로또 1등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된다고 안내를 해줬다고 해요. 아무나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흔히 VIP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사 은행에 돈을 받으러 올라가서 그렇게 은행에 복권 서명을 하고 무사히 복권 당첨금을 받아간 이 이씨 부부. 옆에 이제 보시면 13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13억 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목이 메네요. 연이은 사업 실패로 이 부부는 원래 월세방에 살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이씨 부부에게 당첨금 13억 원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오랜 꿈이었다는 이 이씨 부부는요, 이 받은 당첨금으로 제일 먼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 집을 지었다고 해요. 물 맑고 경치 좋은 땅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은 이 이씨 부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이씨 남성은요, 자신의 집에 떳떳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상황인 걸까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정문 맨 앞에 문 비밀번호가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씨 남성이 현관문으로 못 들어가고 옆에 창문을 어떻게 열어가지고 몰래 들어가는 겁니다. 뒤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현관문이 아닌 베란다 창을 통해서 도둑처럼 몰래 집으로 들어가는 이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씨 남성에게 집에서 나가라면서 이 아내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이씨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 같았던 이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당첨되고 약 7개월 후부터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모든 돈 관리를 아내에게 맡겨왔었던 이 씨는요, 어느 순간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아내의 태도에 재산 관련 서류를 찾아봤었다고 해요. 그런데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던 아까 아름다웠던 그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그 집에 담보대출도 2억 원이나 잡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은요, 이제 아내한테 물은 거예요. 대출 이거 2억 왜 받았냐고. 이 2억 원은 어디다 쓴 거냐고. 아내에게 물어봐도 이 아내분은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첨금에 대해서 돈 없다, 다 썼다. 대출금은 모른다, 다 썼다. 돈 하나도 없다. 즉, 이 남편분은요, 로또 1등에 당첨은 됐지만 그 돈이 어떻게 써졌는지,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내 하나 믿고 모든 돈을 맡겼는데 로또 당첨되고 나니까 그게 화가 되어버렸던 거죠.
어림잡아 남편의 계산으로는 7억 원 정도가 남아있어야 된다. 7억 원 정도가 통장에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내분은 왜 2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던 걸까요? 그 많았던 당첨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에 대해서 이 남편분은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된 그해 5월경에 이 아내분이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서 무속이 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분은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10월경에 이 아내분이 마음대로 신내림을 받고 신당을 차리고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것 같다라고 이 씨 남성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내림을 받으면 법당도 있어야 되고 굿도 해야 하는데 흔히 그 신집에 가면 장군 같은 그런 봉상? 장군 같은 상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몇백만 원씩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내분이 신당을 차리는 데만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셨었다고 해요. 그리고 신굿을 받는 것도 한 6천만 원 정도로 알고 계신다고 남편분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쯤부터 복권 당첨자였던 이 씨는 당첨 금액에 손도 대지 못했고, 그리고 2017년 정도가 되니까 돈이 딱 끊겨버렸다고 해요. 이 얘기가 뭐냐? 남편 이 씨가 아내분한테 돈이 필요하다, 돈 좀 달라 라고 하면 돈 없어 라고 딱 끊어진 거예요. 돈 없어, 줄 돈 없어, 다 썼어. 결국에 이 남편 이 씨는요, 지난 8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분은요, 새로 지었던 집에 남편 이 씨의 모든 짐들을 다 빼버렸어요. 남편의 옷, 남편의 신발, 가방 다 싸서 빼버린 거예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지만 새로 지은 아름다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녹취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누가 네가 누구였어? 네가 무슨 소리를 걸어? 네 어디까지 놀면서 살았어? 먹지 말고 가스 쓰지 말고 집에 두대 가서 살아. 뭐가 장난하는데? 이게 장난이야, 현실이야.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내분은 내 통장으로 돈 받았다, 내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명이다, 나가라. 이게 장난인 것 같냐? 내 집이다. 하지만 남편분은 내가 복권 당첨되지 않았냐? 내 거다. 내 거 내 돈으로 지은 집 아니냐? 지금 제가 녹취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누구 돈인데? 내가 지은 거야, 내 집. 로또가 누가 됐어? 야, 내 로또가 누가 됐냐고. 로또가 누가 됐는데? 내가 됐잖아. 네가 됐어? 친구랑 친구 다 있어. 월세방에서 이제 서로가 으쌰으쌰 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쁜 집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은 생각도 못했다는 이 씨 남성. 그런데요, 아내에게도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드린 얘기는 남편 쪽의 거의 얘기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내 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내분은요, 이 집을 짓고 2년 동안 남편이 집에 들어온 게 한 달도 안 된다. 이혼 소송을 하고 집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의도를 모르겠다.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고 그때부터 이 집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혼 소장을 집어넣고 지금 남편이랑 그나마 같이 살고 있다. 원래 이혼 소송을 집어넣으면 다른 부부들은 다 따로 살던데 나는 그 반대다 지금. 이혼 소송 넣기 전에 집에도 한 번 안 들어오다가 이혼 소송을 딱 넣으니까 집에 살금살금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리고 결혼 생활 10년 동안 생활비며 매달 돈을 가져다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남편입니다. 그리고 바람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참고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복권 당첨되고 나서 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내분은 의심을 하고 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편분은요, 여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집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갔던 것 같다. 많이 들어가면 한 두세 번 정도. 외도를 의심하는 건 아내의 오해다라고 이 남편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남편분은 왜 생활비를 주지 않았던 걸까요? 지금 복권 당첨이 되고 나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분은요, 생활비를 따로 줘도 되긴 하지만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돈을 아내가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내가 굳이 돈을 안 줬어도 그 큰 금액의 당첨금이 있는데 왜 저한테 자꾸 생활비를 운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남편분은요, 나 모르게 이렇게 돈을 다 빼돌리고 나한테 돈 없다면서 자기는 쓸 거 다 쓰고 다니고 이런 게 화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남편분은요, 이 집, 새로 지은 이 집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공동명의인 줄 알았는데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하지만 이 아내분은요, 공동명의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공문서 위조한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공동명의는 애초부터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제 소유의 집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분은 공동명의로 한 줄 알았는데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 뭐 이거거든요.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남편을 속여서 허위로 한 등기라면서 고소까지 한 이 남편이 그저 황당하다라고 이 아내분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아내분은요, 새로 지은 이 집을 등기할 때 애초부터 남편은 현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공동명의 뭐 등기했다고 운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동명의는 같이 있어야지. 현장 등기할 때 현장에 남편이 오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편분은요, 나는 다 믿고 맡긴 거였습니다. 공동명의로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계약서에 날이 나고 아내분이 등기 신고할 때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내분이 혼자 가셔가지고 그 새로운 집을 등기하셨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요, 아내가 혼자 등기한 게 맞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했다, 뭐 아니면은 둘이 대화할 때 공동 명의로 하겠다라고 뭐 서로 약속을 했었다, 뭐 이거에 대한 증거가 없잖아요. 남편분이 아내분이랑 대화할 때 녹음을 해놓은 거예요. 아내분이 나 공동 명의로 할게 하는 게 녹취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좀 뭔가 상황이 뒤집혔을 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편분의 말뿐인 거예요. 나는 아내 믿고 했다. 아내가 공동 명의로 하겠다 했다. 증거가 없어. 그렇다 보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됐습니다. 아내 쪽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한 가지. 제일 팩트인 로또 당첨금은 누구 거냐라는 겁니다. 아내분의 입장은요, 여기서 제일 궁금하실 게 나와요. 뭐 아내가 로또 산 거야? 자, 아내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항상 매주 같이 로또장에 가서 로또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당첨 로또 제가 산 거예요. 남편은 혼자 가서 로또 당첨됐다라고 하는데 같이 가서, 현장에서 같이 가서 로또를 샀고 제가 준 돈으로 산 로또가 된 겁니다 라는 게 이 아내 측의 입장입니다. 제가 준 돈으로 산 로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 당첨금이 입금된 통장도요, 아내 명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짜 당첨자라면 왜 아내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던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편분은요, 잇따른 사업 실패로 인해가지고 제가 신용 불량자였습니다. 그런 저의 통장으로 1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받으면 여러가지 압류 문제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내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권을 딱 보면 뒷장에, 복권 뒷면에 사인을 하고 당첨자 주민번호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사인과 그리고 뭐 정보 또한 아내 정보로 되어 있었어요.
당첨 복권의 뒤에도 아내의 서명과 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은행 규정도요. 복권 당첨 뒤에, 그러니까 당첨 복권 뒤에 사인한 사람과 그리고 입금 통장 주인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지 이제 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이 복권의 당첨자 자체가 아내로 은행에도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몇 해 당첨자 아내 이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순간 착각을 했다고. 이 뒤에 이제 적는 걸 배서라고 해요. 자기 이제 이름이나 사인하고 주민번호 적는 걸. 근데 이 남편분은 진짜 자기가 복권을 샀고 당첨되고 나서 이 뒤에 배서하는 정보 쓰는欄을 본인 걸로 한 줄 알았대요. 진짜 본인이 샀다라고 하거든요, 이 남편분 주장은. 근데 이 배서를 자기 걸로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내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분은 착각을 했다. 그런데 그 복권 진짜 제가 산 게 확실하다. 제가 산 복권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월 23일 날 당첨 복권을 샀는데 아내는 그 날짜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합니다. 아내는 29일 날 복권을 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복권 당첨자겠습니까? 복권 산 날도 제대로 모르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산 거 맞다고요.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제 1월 29일 날 복권을 샀다고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1월 29일은요. 이 남편분이 복권 당첨을 확인한 날이라고 합니다. 복권을 산 날은 1월 23일이다. 이때쯤에 남편의 전화를 받았다는 한 지인분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야, 나 대박났다. 나 로또 당첨됐다. 라고 전화가 왔고 그 후에 아내랑도 같이 만났는데 아내분이 우리 남편이 로또 1등 당첨돼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2번이나 들으셨다고 해요. 이 지인분이. 이 지인분이 들었다는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 남편 이 씨의 복권 당첨금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한 변호사분은요, 소송이 진행이 돼도 남편분이 패소할 가능성이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아내 쪽이잖아요. 배서하고 받은 통장하며 은행권에 등록되어 있는 복권 당첨자 이름도 다 아내 쪽이잖아. 그리고 뭐 집 등기할 때도 남편분이 없었고. 만약에 이제 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기할 때만이라도 남편분이 있었다면 아마 그 부동산 관련된 제3의 인물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 아내의 이제 뭐 등기로 됐다고 해도 그때 나눴던 대화를 또 들은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로또 당첨금에 대한 거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아내 쪽이다 보니까 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리도 흔히 많이 알고 있죠. 로또 1등 당첨되면 의외로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됐던 40대의 한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고요. 40억 로또 당첨금을 둘러싸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 법정 다툼이 생긴 경우도 많고. 지금까지 해드렸던 이야기, 이거 역시도 좀 불행한 케이스죠. 정말 돈과 행복은 비례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좀 편해질 뿐이지. 걸어 다닐 거 택시 타고 다닐 수 있고 차 타고 다닐 수 있고 좀 더 쉴 수 있고 편해질 뿐이지 행복과 돈은 절대 비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부를 가까이서 봐왔다는 한 지인분은요. 복권 당첨되기 전까지 이 부부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었다고. 없는 살림이긴 했지만 서로 위하면서 정말 보기 좋은 부부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로또가 된 후에 이렇게 돼버렸다고. 정말 안타깝고 복이 화를 부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로또 1등이 당첨된 우리나라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스케일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잖아요. 미국에서 로또가 265억 원에 당첨된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미지 미스테리에 복권이라고만 치면 나올 거예요. 지금 해드린 이야기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극으로 끝난 우리나라의 한 로또 1등 당첨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